안녕하세요. 마음을 움직이는 사람들의 신지훈입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우리의 관계를 힘들게 하는 우리 마음의 설계도를 TCI 기질과 성격적인 측면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업무 버전으로 제가 하나를 좀 더 만들었습니다. 사실 회사에서도 좀 힘든 건 일도 힘들지만 사람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이 TCI를 통해서 인간 마음의 운영 체제를 좀 잘 들여다본다면 이런 오해가 좀 더 줄어들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조금 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요. 지금 TCI를 하는 게 어떤 사람들을 분류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서로 다른 OS를 잘 번역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끝나고 나면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라 '저 사람 OS는 저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똑같은 상황 안에서도 우리가 좀 다르게 반응을 해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프로젝트 발표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재밌겠다. 일단 해 봐야 되겠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위험하지 않을까? 준비가 됐나?'를 걱정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나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팀원들을 걱정하는 분들도 계세요. 이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서로 다른 운영 체제를 쓰고 있다는 어떻게 보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 오늘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성의 공식은요, 타고난 기질과 발달된 성격의 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격이 왜 이래?" 라고 많이들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말하는 이 성격 안에는 타고난 기질이 좀 섞여져 있어요. 그래서 오해가 좀 생기는 거죠. 근데 좀 오늘은 좀 분류를 좀 해 볼게요. 일단 기질은요, 자동 반응하는 기본값입니다. 타고난 원석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켜지는 반응입니다. 이거는 되게 유전적이고요. 자동적 반응이고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평생 잘 변하지 않아요. 가끔 사람들이 "사람 성격 안 바뀌어."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기질을 좀 오해하고 얘기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죠. 성격은요, 가공된 보석입니다. 이거는 환경적으로, 의도적으로, 뭔가 의식적으로 좀 다듬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성숙과 변화가 가능합니다. 이 성격은 우리의 그 기질이라는 그 기본값 위에 내가 경험하고 선택하면서 만들어진 방향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기질이 첫 반응이라고 하면 성격은 그 다음에 오는 것들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사람을 볼 때 '저 사람 왜 저래?'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저 기질 위에 저 성격을 지었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오해도 갈등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질은 생각보다 먼저 작동하는 자동 반응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질은요, 생각보다 먼저 튀어나옵니다. 우리는 "나 이성적으로 판단한 거야."라고 말하지만 사실은요. 사건이 터지면요. 기질적인 자동 반응이 나오고 감정이 나와서 행동으로 움직여지면서 뒤늦게 논리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 거죠. 먼저 반응해 놓고 나중에 그럴듯하게 설명을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말로는 전략가지만 몸은 자동 모드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일정이 당겨졌어요. 누군가는 오케이입니다. 별 문제 없어요. 근데 누군가는 just a moment 잠깐만요 할 수 있고요. 브레이크 잡을 수 있겠죠. 또 누군가는 또 '우리 팀원들 괜찮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사람 체크를 할 수 있는 거. 그 기질은요. 어떻게 보면 기본 설정값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기질은 어떤 것들이 있나 이제 좀 약간은 대비가 되는 것들끼리 같이 좀 놓아 봤습니다. 바로 자극추과 위험 회피, 엔진과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아이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극추구의 역할은 엑셀레이터예요. 일단 자극추구는요, 새로운 자극을 좋아하고요, 보상에 민감하고요, 재밌는 거 좋아합니다.
뭔가 새로운 변화가 열렸을 때 일단 시도해 보자고 얘기하는 게 바로 자극추구예요. 이분들은 그래서 약간 자극추구가 되게 높으신 경우에는요. 약간은 충동적이고 좀 탐색적이기도 하고요. 좀 쉽게 흥분하기도 하죠. 근데 반면에 위험 회피가 높으신 분들은 브레이크의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은 처벌이나 불확실성에 되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리고 안전한 걸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선호하시는 분들이에요. 그 안전이 꼭 필요하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늘 "돌다리도 두드려 보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위험 회피가 높으신 분들이에요. 신중하죠. 걱정도 되게 많으시고요. 쪼끔 억제적으로 좀 컨트롤게 하시는 부분들이 좀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자극추구가 높으신 분이 위험 회피가 높은 분을 보면 답답하고요. 위험 회피가 높은 분이 자극추구가 높은 분을 보면 불안하죠. 그냥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엔진만 있으면 사고 나고요. 브레이크만 있으면 출발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 둘은 사실 어 잘 조율하면서 어 우리가 밸런스 있게 쓰는 게 진짜 중요한 거겠죠. 관계의 접착제와 성취의 연료가 바로 사회적 민감성과 인내력입니다. 사회적 민감성은요. 타인의 감정과 인정, 관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느낄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약간은 눈치를 많이 봐요. 되게 공감적이고요. 감정적이고 따뜻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분들은 뭔가 두루두루 잘 살피는 사람이에요, 감정 같은 것들이. 근데 이제 인내력이 높으신 분들은 성취의 연료가 굉장히 강력한 분들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거든요. 지속적이고요.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요. 승부욕 있습니다. 끝까지 해내는 분들. 끈기와 야망과 완벽주의가 있는 분들이시다. 그래서 이 인내심이 높으신 분들이 보면 어 이 사회적 민감성 높으신 분들은 너무 쓸데없는 데 신경을 많이 쓰는 거고요. 사회적 민감성이 높으신 분들은 그 인내력이 높으신 분들을 보면요. 좀 걱정해요. 왜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게 또 이 사회적 민감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팀 유지가 좀 힘들어요. 예예. 왜냐면 서로 배려를 안 해 주잖아요. 근데 즉 인내력이 없으면요 일이 안 끝나요. 왜냐면 진짜 그냥 끝내고 싶을 때 끝내니까요. 그래서 이 성격을 기지를 운전하는 내비게이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기질이 OS 기본값이라고 하면 성격은 내비게이션 같은 거거든요. 기질이 자동 반응이라고 하면 우리 이 자동 반응이라고 하면 회사에서 되게 막 욱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이런 거 막 다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거 다 조절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 성격으로 조절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율성은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는 내가 내 운전대 잡겠다고 하는 겁니다. 핑계 말고 선택하고 감정 말고 실행하는 거예요. 연대감은요. 다른 사람은 공격하지 말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왜 그래?" 대신 "어떤 의도였어?"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인과 연결되려고 해요. 자기 초월은요. 뭔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우주적 의미와 가치와 연결되려고 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을 보는 분들이고요. 음 기질이 회의를 흔들어도 성격이 방향을 잡으면 팀은 다시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질은 자동차라면 성격은 운전자예요. 기질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근데 운전 실력은 키울 수 있어요. 같은 차라도 운전이 미숙하면 급가속, 급브레이크 뭐 사람 멀미나잖아요. 근데 운전 능숙하면 안전하고 편하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음. 여기 지금 예시를 보면 이 작업 추구가 높은 리더가 되게 운전이 미숙할 때 즉 자율성이 없을 때는요 충동적이고 반덕스럽거든요. 근데 이
자신의 성격을 잘 쓰고 자율성을 잘 유지할 때는 온전히 좀 능숙해지면서 추진력 있고 혁신적인 리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숙한 성격이 기질의 단점을 장점으로 승화시켜 주는 겁니다. 또 회의실 안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어 보여지죠. 회의실 회의 때도 자격 추구가 높으신 분들은 아이디어 막 쏟아내죠. 말도 되게 빨라요. 근데 위험회피 높으신 분들은 "그게 되겠냐." 지적하시고 약간 어떤 때는 침묵하기도 하시죠. 근데 이제 사회적 민감성이 높으신 분들이 이제 중재하려고 많이 애쓰시는 거예요. 워 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 결정이 되고 나면 끝까지 결론을 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인내력이 높으신 분들인 겁니다. 서로의 역할이 다 있으신 거죠. 그런데 가끔씩은 자격추구가 높으신 분이 위험회피를 보면요. 너무 부정적이라고 느껴지시고요. 위험회피가 높으신 분들이 자격추구가 높은 분을 보면 너무 즉흥적이고 뒤를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인내심이 높으신 분들은 사실은 이분들은 성취지향적인 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사회적 민감성이 높으신 분들이 감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불편합니다. 근데 약간 이 사회적 민감성이 높으신 분들은 인내력이 높으신 분들이 뭘 강요해서가 아니라 그분이 막 본인을 막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는 걸 보면 본인이 또 되게 부담 느끼고 힘들어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똑같은 피드백을 받을 때도 좀 다르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정 사항 요청이 들어와요. 자격 추구가 높으신 분들은 그 뭘 바꾸면 되는지 다음이 있는 거예요. 위험의 피가 높으신 분들은 '내가 뭐 실수했나? 뭐 잘못했나?'라고 생각하시고요. 사회적 민감성이 높으신 분들은 '나 싫어하나?' 예. 그리고 역시 인내심 높으신 분들은 그냥 다시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뭔가 피드백을 또 그래서 또 주실 때도 타인의 온도에 맞게끔 주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인내력이 높으신 분들은 번아웃을 좀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게 인내력이 되게 높았던 분들이 상황에 의해서 자율성이 만약에 좀 낮아지게 되면 이분들은 원래 보상이 없어도 버티는 힘이 되게 강했던 분들이지만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걸 견디기 힘들어 하시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스스로를 또 막 한계까지 또 몰아붙이실 수 있어요. 그러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실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무조건적인 그냥 인내가 아니라 목적이 있는 휴식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점도 좀 전환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결함에서 기능으로 소심하고 겁이 많은 게 아니라 탁월한 리스크 관리자고요. 산만하고 충동적인 게 아니라 에너지 넘치는 혁신가고요. 거절을 못하고 우유부단한 게 아니라 팀의 평화를 지키는 윤활유 같은 분들이시다. 기질에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오직 활용만 있을 뿐입니다. 기질별로 소통하실 때도 우리 자격추가 높으신 분들한테는 피드백도 빨리 해 주시고요. 변화를 좀 많이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위험 회피가 높으신 분들에게는 정보를 좀 자주 공유해 주시고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일정 공유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민감성이 높은 분들과 일하실 때는 좀 관계지향적인 언어를 좀 사용하시고 공감을 표현해 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인내력이 높으신 분들, 인내가 높으신 분들과 일하실 때는 좀 장기적 과제에 대해서 좀 분명한 책임을 부여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수 있어요. 이해는 치유보다 강력합니다. 나를 위해서, 우리 상대를 위해서 어 뭔가 나의 반응이 나의 의지박약이 아니라 기질적 특성이면 인 걸 알면 좀 자책이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타인에 대해서도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나와 다른 기질로 보면 분노가 좀 줄어들어요. PCI는 사람 고치기 위한 도구 아니고요. 이해하기 위한 지도입니다. 어, 마지막 제가 TCI를 집처럼 좀 정리를 좀 했거든요. 우리 아래층에 있는 기질은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시고요. 나의 성격을 성숙하게 가꿔 주십시오. 어, 자율성으로 선택해 주시고요. 연대감으로 협업해 주시고, 초월성으로 큰 그림을 가져가셔서 기질을 활용하고 성격을 성숙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당신의 동료와 가족을 조금 더 새로운 눈으로 바라봐 주십시오.